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 통해서요, 토마스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 있네요. DLENC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LENC 13만 4천 원에 2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자, 안녕하세요. 건설주 향후 좋다고 해서 매수를 했는데 매수 후에 하락 진행 중입니다. 올해 말까지는 괜찮아질까요?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올해 말까지, 연말까지 좀 보고 계시는 종목 같은데, 자, DLENC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동현 전문가님, DLENC입니다. 지금 건설주 좋다고 해서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바로 또 하락이 나와서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연말까지 보유를 하시려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연말은 좀 짧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좋았던 때는 일단 아주 좋았던 때 한번 지나갔고 네. 이제 다음 좋은 시점이 올 것을 한번 기대하면서 저가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 다음 좋을 수 있는 시점은 사실 DLENC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이제 과거에 대림 이 편한 세상이 브랜드 밸류가 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과거에는 뭐 이 편한 세상도 뭐 거의 5대 아파트 브랜드, 4대 아파트 브랜드 이렇게 쳐줬었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 뒤로 슬슬 밀려나가고 있었죠. 거의 뭐 자이천하가 돼가고 있던 상황에서 삼성물산 다시 이제 분할 이제 합병하고 나서 이제 삼성도 레미안 가치부터 해서 다시 뛰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아크로 브랜드를 아주 강남 쪽에다가 그렇습니다. 잘 구축을 했어요. 네. 뭐 거의 뭐 한강 반포 잠원지구 쪽에 랜드마크처럼 이렇게 한강변에서 쫙 보이는 뷰. 사실 굉장히 럭셔리한 느낌으로. 강남 쪽으로 최근에는 요즘 좀 더 이제 새로운 아파트들이 많이 생겼지만 네. 근래 한 2, 3년 내에는 가장 멋있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화제도 많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 국내 건설사는 이제 이게 브랜드 밸류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재건축 단지에서 얼마나 이 브랜드 밸류를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뭐 거의 어떤 수주량 자체가 차이가 나니까 요즘 다 대규모 재개발로 인한 이익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그래서 주택 사업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저는 괜찮은 요인이라고 봐요. 네. 물론 여전히 현대건설, 뭐 GS건설, DLENC 다 탑 브랜드의 어떤 건설사들은 뭐 가치도 부담 없습니다. 아직도 사실 싸다고 할 수 있는 수준인데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국내 주택 건설 경기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할 때 이제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워낙 규제를 강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선거철 정도의 테마 역할을 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작년에도 강했던 이유가 이제 작년이 아니죠. 올 이제 흐름이 상반기에 강하고 기자재 올라오고 건자재 올라오고 이랬던 이유가 네. 이제 서울시장 재보선 선거에서 그렇죠. LH 문제가 이슈가 돼서 뭐 거의 판세를 바꿀 네. 정도의 상황을 봤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 이제 내년 대선에도 다시 한번 뭐 지금은 여러 가지 뭐 뉴스들 많지만 네. 결국은 표 딱 찍는 시점에는 내 집값 누가 올려줄까 이렇게 갈 거라고 예상하는 거예요 시장은. 그래서 선심성 정책들, 규제들 지금 옥죄더라도 선거 앞두고 한번 풀어주지 않겠냐. 지금 현 정권이 부동산 정책을 계속 옥죄고 부동산 파이낸싱을 계속 옥죄면서 과연 선거를 치를 수 있을 거냐. 네. 이런 전망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거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야죠. 네. 그래서 투자 시점을 올해 연말까지로 보는 건 사실 의미가 없고요. 네. 연말까지 뭐 무슨 일이 있나 연말까지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연말까지의 시간을 놓고 DLENC를 보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오히려 내년 5월 대선을 앞두고 여기에서 가장 뜨거운 시점이 언제일 거냐를 놓고 보면은 막 박빙인 시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또 막 그렇죠. 부동산 관련한 왜냐하면 야당에서도 지난 선거에서 LH 문제로 네. 된다는 걸 봤기 때문에 재미 좀 받고 한번. 그런 거 또 찾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동산 관련 이슈가 터지면 이 관련 산업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돈을 벌고 못 벌고가 아니라 주식시장 심리로 돈이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국내 건설 경기가 뭐 앞으로 주택 건설 경기가 더 좋아진다 이건 사실 좀 어렵죠. 주택 보급률 같은 걸 감안하면 네. 어차피 뭐 재건축 수요밖에 없을 텐데 뭐 강남에 오래된 재건축 단지들 지금 계속해서 재건축 진행이 되고 있어서 플러스 알파가 크진 않아요. 그래서 성장이 약하다는 건 분명해요. 그래서 저평가는 크게 해소되진 않을 거예요. 건설주는 앞으로도 싸다. 화학 산업이 성장이 없어서 싸잖아요. 철강이 성장이 없어서 싼 겁니다. 그러니까 싼 거는 싼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구경제 관련 산업은 당연히 성장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싼 게 정상인 거니까 그 싼 가격에 사가지고 비싸진다라는 기대는 하지 마시고
많이 싸다가 조금 덜 싸질 수는 있다. 이 정도의 개념, 밸류에이션 네. 접근은. 근데 이라고 보면 제가 볼 때 DLENC는 뭐 올해 연말까지 오히려 성과를 내려고 할 게 아니라 매수 시점을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봐요. 그럼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13만 4천 원이 나쁜 가격은 아니에요. 뭐 네. 15, 16만 원 선이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정황에서는 요 8월 달 저점이 12만 원대가 하나 뒤에 거슬리는 가격이 있죠. 예. 요걸 이번에 안 찍었어요. 그런데 흐름이 그다지 좋지 않고 네. 지금 현재로서는 건설 관련한 어떤 건설 뭐 주택 건설 관련한 규제들이 풀린 게 전혀 없어요. 네. 금융 규제 여전히 강화하고 있고 그러면 한 여기 정도까지는 리스크가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DLENC는 매수가가 지금 다행히 종가가 오늘 종가가 매수가예요. 그러니까요. 요걸 만약에 어제 오늘 사셨다면 저는 과감하게는 팔아놓고 12만 원대를 한번 기다려보자. 거기가 오히려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 그냥 가지고 가시면은 마이너스 10,000원 스트레스 정도는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다시 올라오더라도 그동안의 스트레스는 그렇죠. 쉽지 않죠. 그리고 시점이 지금 이제 10월 됐네. 10, 11, 12 뭐 별거 없어요. 네. 여기서 뭐 경선 과정에서 뭐 갑자기 부동산 경선 과정에서는 당내에서 싸우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 갖고 싸울 일이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보험 게임 가야 된다. 여야의 본격 대선전 가야지 이슈가 되면 결국 내년 플레이가 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게 건설업, 건설 기자재 전반의 뷰가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연내 기대 수익률은 좀 낮다고 보시는 게 맞겠고 오히려 연말에 그런 눈높이가 낮을 때 주식은 사람들은 나중에 흥분할 걸 알지만 지금 팔아요 그냥. 네. 그때 싸게 사놓으면 한 6개월 기대 수익률은 꽤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략을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건설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네요. DLENC까지 살펴드렸습니다.